나도 누군가에게 단단히 말할 수 있기를. 히로코 씨는 방송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아주 오랜 친구다. 히로코 씨가 한국을 좋아해 혼자 어학당에 다니며 세상 공부를 하는 중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우리는 만났다. 일을 사이에 두고 알게 된 사이지만 일이 아니고서도 우리는 자주 만나 친구가 되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겠다는 호기심과 의지가 서로 잘 맞았고 통했다고 할까? 당시 나는 끊임없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녀 역시도 내가 소개하고 보여주는 한국의 이런저런 면들을 좋아해주고 습득해가는 중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잠시 겨울방학을 이용해 일본 집에 다녀오겠다고 한 히로코 씨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 여행 오세요. 우리 동네 가마쿠라에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도 같이 가고 해요. 병률 씨는 일본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내가 물었다. 일본이요? 일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가 사뿐하게 말했다. 일단 여권을 만들어야 해요. 여권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을 일이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여권도 발급받고 비자도 받았다. 그게 있어야 일본을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도 믿기지 않았다. 병률 씨는 일본말을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일본말을 배워야 해요. 일본어 선생님이 돼주겠다는 히로코 씨는 한국어 선생님을 자처하는 나에게 물었다. 혹시 어떤 말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수첩을 꺼내놓고 무엇이 좋을지를 잠시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배우겠다고 적었다. 미안하지만 한자로 써주세요. 이것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이곳까지 가려면 몇 시 출발하는 기차가 있습니까? 저는 일본어 못해요.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바다는 어디예요? 그녀가 일본어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의 우리말로 꾹꾹 눌러 써주었다. 그때는 여행을 하면서 그 말을 하기 위해 수첩을 꺼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지만 지금은 그 말들을 많이 써봐서인지 아주 완벽하게 저 말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보다. 가끔 일본에 가서 저 수준의 말들을 응용해 쓸 일이 생기면 저 정도의 말만 할 뿐 거의 못 알아듣는 나를 일본 사람으로 아는지 너무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도 된다. 어떨 때 하는 말, 저는 일본어 못해요. 그렇게 나는 어느 한겨울의 어둑어둑한 시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처음 내려 두근거리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는데 난데없이 내리는 겨울비에 그만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두려운 마음까지 젖고 말았던 기억이 났다. 첫 끼로 자판기에서 맥주를 사 마시던 기억, 생애 첫 해외여행에 테이프를 끄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행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삶을 살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얼마 전 히로코 씨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저가항공을 타고 왔다는 그녀는 저가항공을 처음 타봤는지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투덜거리면서 배고파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도 한 잔 곁들였다. 참 오랜만이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서 밀려간 시간들을 회복시켜 갔다. 히로코 씨 집 앞마당에 있는 큰 나무는 내가 걱정한 그대로 없앴다고 했다. 위세가 당당한 아름드리 커다란 나무였다.
나무가 너무 커버리는 바람에 작은 집을 삼킬 태세여서 어쩔 수 없이 베어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히로코 씨의 딸아이가 한국에 관심을 보여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노라고 내게 알려주었다. 그녀가 다녀간 뒤 얼마쯤 지났을까? 그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또박또박 한국어로 쓴 편지였는데 지난번 여행 때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화 몇 개를 장문의 편지로 담고 있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호텔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러 갔는데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은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빵을 전자레인지로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결국 주인 아저씨가 해주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어서 잘못해서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겠어요. 이 말을 아주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좋구나 하고 느꼈어요.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옛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느끼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기뻤습니다. 일본 사람과 다르게 단단히 말할 수 있는 한국 사람, 제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 히로코 씨는 편지 끝에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적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동봉한 작은 선물에 대한 설명이 있어 선물 포장을 풀었더니 나무를 깎아서 만든 접시 형태의 조각이 들어있었다. 손이 아주 많이 간 정성스러운 조각품이었다. 히로코 씨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자신의 장례식에 오게 될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겠노라며 하나하나 일일이 많은 나무 접시를 조각해 하셨다고 한다. 돌아가신 지가 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조문온 하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몇 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참 넉넉하게도 준비하셨구나. 나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다간 히로코 씨의 아버지의 한없이 자상하고도 푸근한 얼굴을 떠올리며 나무 접시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는 아끼는 화병 밑에다 아름다운 접시를 바쳤다. 자신의 세상과 이별을 마친 뒤에 챙기고 인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니. 나는 두고두고 나무 접시를 볼 때마다 생에 단 한 번 마주친 어르신을 기억할 것만 같다. 나는 히로코 씨의 편지 속 문장 가운데 한 몸통을 빌려와서 이런 한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한국 사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인사할 줄 아는 일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라고.